그러면 어떤 그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예. 가장 가까운.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돌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친근감이 있거든요.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그 고인돌, 거대 고인돌은 사실 그러한 그 경외감도 있지만은 항시 우리가 친근히 찾아볼 수 있는 집 주변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고인돌 같은 것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에 대한 어떤 생명의 보장, 연속성이죠. 그래서 영생을 갈구하는 건데 맨날 그 구석기 이게 이제 운동장이고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 중학교입니다. 교동중학교. 정말 좋으세요. 철로 이전했으니까 뭐 이거 개인이 소유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 거북바인데 참 이거는 대단히 좀 역사적으로는 아직 검증이 안 됐네요. 네. 근데 서울보다 여기가 날씨가 더 따뜻합니다. 이거만 있으면 아는데 그렇죠. 이거를 없애버리는 이유는 이 집안 내력이라든가 모든 걸 다 공개될까봐.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해서 어디다 묻었을 겁니다. 예. 뭐라 이거 아닌 것을 뭐라 다 세워놓고 있어요.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걸 없애려고 그랬는데 또 이거 하나 가지고 또 무슨 돈 밥벌어 먹을 건 줄 알고 또 야단 났어요. 이거 아무리 나쁜 역사라도 갖고 있어야지. 그래. 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? 아니 없애는 거야.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잠저지라는 것은 임금이 유배지가 아니라 임금이 살다가 가서 왕이 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래 연산군 여기 와서 죽었으면은 적거지라고 했는데 왕이 됐으면은 잠저지도 맞아요. 그런데 철종이 교동에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한 열흘 정도 살다가 다시 그 강화도로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철종이 잠저지 하나 맞는다 이 얘기야. 왜? 철종이 다시 올라가서 왕이 됐으니까. 그런데 연산군은 분명히 여기 유배가 와서 여기서 죽었어요. 왕이 안 되고. 그럼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고쳐야지. 예. 이러다가 이거 석성으로 쌌다 그럽니다. 맞습니까? 네. 예. 그리고 아까 보신데 그 연산군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분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는 맞는 얘기가 연산군을 갖다가 위리안치 시켰는데 나무가 자라가지고 햇빛을 못 정도랍니다.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햇빛이 잘 나오잖아요. 잘 비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 게 분명한 거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석성을 이렇게 쭉 쌓아서 이 고를 요 성 안에가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는 해군사는 이제 초소고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이제 성을 안에다가 이제 다 해놨답니다. 우리가 실제로 서울을 지키는 거죠. 요게 이제 다시 연미로 아까 말씀하신 해설서 말씀하신 연미정으로 옮겨간 거죠. 예. 열자에 나오는 글에 그 자라가 6마리인가 뭐 9마리인가 섬을 떠받치고 있었대요. 그랬는데 그걸 내려다본 산이 화계산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면 저 앞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저기 지금 초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봉화대도 있었나 보더라고요. 얘기 기록에. 그러시니까 그리고 여기 봉화대 있던데요. 향도 만들어 놓으신 거 잘 보시면은 요 화계산에서 내려오는 터에 아주 정확하게 좋은 터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터에서 보시면 여기 산이 여기 언덕길이 만들어진 것처럼 편하게 나가요. 공부하실 때는 항상 앞면이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. 학생들이 편편하게서 마음을 가라앉히게. 그래서 여기가 아마 제대로 털을 안 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향교가 고려시대 때 해서 여기 뭐 고흥자님 상이 있다고 그러시던데요. 예, 그래서 이따 이제 또 우리 여기 회장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건데 하여튼 여기 토성을 해가지고 여기 석성으로 바꾸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군사령입니다. 근데 지금 이거를 개발을 하냐 할 때는 개발하면 안 돼요. 맨 먼저 뭐냐면 전부 발굴해야 됩니다.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찾아보고 나서 안전하다 땅속에 발견됐다.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부도자나 뭐 포크레인 넣어가지고 제대로 쌓으면 되시면 아마 이제 여기도 이제 섬을 다리를 놨으니까 석성이나 이거 제대로 다 보고시켜 놓으면요 대단할 겁니다. 이거. 아까 말씀드린 땅 사놓으세요. 몇백 년이라고 우리 조선님 명당탕님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말씀드려도 되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지금 앉은 형국을 이렇게 보면은 여자가 발을 벌리고 이렇게 해서 음부혈이라고 그래요. 이걸 여자의 그 형국은 똑같지 않습니까? 아주 이렇게 딱 벌리고.
딱 여기 가운데 점 찍은 데다 그 앉았는데 굉장한 명락이랍니다. 서출 동류수 서쪽에서 물이 나서 동쪽으로 흐르고 아주 그 정말 이 자리를 어느 그 큰 지사님이 와서 보고서 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굴을 파고서 말이죠. 자기 다 해놓고서 아버지 머리를 돌아가시기 전에 배에서 가지고 와서 절을 했더니 이미 향교를 털을 닦고 짓고 있더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뭐 국자감이 있는데 학교가 하나 갖고는 안 되지요. 고려시대 중요한 역할이 있죠. 우리나라에 유학이 언제 들어옵니까? 삼국시대입니다. 삼국시대부터 이미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살게 되거든요. 근데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 획기적인 사건들이 벌어지죠. 유학과 관련해서. 과거제도입니다. 그러니까 학교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도가 있어요. 그러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주관하고 한문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. 유학을. 근데 이 유학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가 하나 갖고는 안 되겠지요. 지방에 있는 지방 호족들도 공부를 해야 과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유학을 널리 전해야 되고 또 유학의 가르침이 편해요. 임금님 입장에서는. 유학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? 충효 아닙니까? 충효. 그 나라님한테 충성하고 반대하면 역적놈이다. 쉽게 말하면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? 유학이라는 것이. 자,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 입장에서 보면은 유학이 좀 필요하지요. 그리고 지방 호족들 입장에서도 유학을 공부해야 행세도 할 거고 과거 시험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향교를 만들게 됩니다. 서울 개경에는 학당을 만들어요. 2개를 만듭니다. 이구학당이죠.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를 만듭니다. 요 인종이란 임금이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인종이란 임금 자체는 별로 잘난 게 없어요. 근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인종시대에 일어났던 쟁쟁한 인물들은 줄줄 배웁니다. 혹시 이자겸의 난이라고 기억나십니까? 이자겸의 난, 인종의 외할아버지입니다. 혹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고 반란 일으켰던 묘청의 난 기억나십니까? 그때입니다.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이 있죠. 김부식이 바로 서경 그 묘청의 난을 진압한 지휘관들 아닙니까? 바로 이 쟁쟁한 사람들이 다 인종 때 살았군요. 사실은 이자겸이고 묘청이고 김부식은 알아도 솔직히 인종임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인종임금 때 또 하나의 우리나라 교육사의 획기적인 사건, 각 지방 단위로 향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교육계에서는 큰 변화지요. 당시 연산군, 폭군 연산군은 경기도 교동현으로 귀양을 온 거예요. 이게 현이에요. 현감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면장급이 되는 거죠. 근데 조선 후기 우리가 그 청나라와 전쟁하지 않습니까? 그 와중에 여기 교동도가 부로 격상이 돼요. 현과 부는 하늘과 땅입니다. 그래서 밑에서 보면 현감, 현령, 군수, 그 다음에 부사, 목사, 대도호부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. 그래서 교동의 사또는 이때쯤 되면 굉장히 길어요. 교동 부사 겸 삼도수군 통어사 이렇게 나옵니다. 되게 길지요.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. 삼도수군 통어사면은 황해도, 경기도, 충청도,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죠. 이 삼도수군 본부가 교동도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종이품이에요. 종이품이면은 뭐 지금의 도지사급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교동사또는 이 조그만 궁벽한 섬에 있지만 삼도수군 통호사기 때문에 경기도 도지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는 얘기입니다. 시군하고는 안 놀았습니다. 굉장히 높아요. 왜냐하면은 강화도와 교동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다음에 수도 서울이에요. 그냥 열려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강화도와 교동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군사 거점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 하면 이봉상이 온 겁니다. 그리고 이봉상 어른이 와가지고 여기 노령함이라는 글자 하나 새겼어요. 분양예를 합니다. 아주 정식적으로 이해가. 그래서 이 양반이 앉아, 그다음에 정자, 그다음에 이 수쪽이 자사, 그다음에 맹자 이렇게 오성이가 가운데 있고요. 동쪽에 9분, 서쪽에 9분인데 정호 선생 중국 분이에요. 정호 선생과 주의 선생 두 분에서 25일을 모시고 있습니다. 그 원나라에서 우리 사신으로 갔던 저기 이 공자님 상을 그려갖고 한양으로 이쪽 어둔 쪽 난이적으로 풍랑으로 갈 수가 없어서
교동에다 제일 먼저 봉안을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234개 향교가 있는데 수묘로서 제일 먼저 봉안했던 자리가 중국에서 건너와서 제일 먼저 봉안한 자리가 교동입니다. 그래서 이 양반 이제 우리 234개 향교 중에서 교동 향교가 제일 수묘다. 이거는 다 성경에서 인정합니다. 네. 그래 성균관은 명륜당이 위에 있고 대성전이 아래가 있어요. 아까도 해설사 얘기했듯이. 근데 우리는 규모는 좀 이게 몇 단이기 때문에 좀 작지만 그 짜임새 그러니까 대성전 동무, 서무, 제기고, 동제, 서제, 내산문, 일산문, 홍살문 아주 그 짜임새가 제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어느 향교에 가도 이렇게 돼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. 잘.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지만 그래서 수묘로서의 아주 모든 그 저기를 갖추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. 이 초상화는 대한민국 그 향교지에 있는 공장이 사고 전부 다 이거 보다 산 거예요. 예.